안녕하세요. 수포자버 쓰나기 입시수학 제2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수, 관계수 또는 따름수입니다. 여러분은 함수란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인지 그 낱말에서 뜻이 느껴집니까? 함수 무슨 뜻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볼까요? 간단하게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하나씩 대응.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 대응을 f라고 이름을 짓고, f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거죠. 그 예로 학생들과 학교의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의 모임은 x입니다. 학교의 모임은 집합 y입니다. 이때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함수 f라고 합니다. 학생 1은 학교 2를 다녀요. 학생 2는 학교 2를 다니고 학생 3도 학교 2를 다녀도 되죠. 학생 2와 학생 3은 학교 2를 같이 다닙니다. 학생 4는 학교 3을 다녀요. 자, 이렇게 해서 노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죠. 학생 한 명이 학교 2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학생 한 명이 학교 2개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학생 2명이 학교 하나에 같이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나요? 그래도 괜찮죠. 학교에는 학생 100명이 와도 되죠. 그런데 학생들을 못 받아서 놀고 있는 학교가 있어도 되나요? 학교를 못 가서 노는 학생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학생이 안 와서, 학생이 없어서 노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죠. 안타깝지만 시골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되는 학교, 이런 학교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모든 학생이 학교를 하나씩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학생 한 명씩 있는 이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학생들이 다니게 될 수 있는 이 학교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대응되어 있는 이 학교들의 모임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것을 갑치자 해서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공간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함수입니다. 그럼 함수의 말뜻을 알아볼까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는 집합 x에 있는 원소 x가 집합 y에 있는 원소 fx에 대응되는 이런 관계들이죠. 그래서 이 집합 y의 원소 y는 fx 이렇게 적죠. 이 함수 f에서 이 fx를 우리는 중학교 때도 함수값이라 불렀죠. 함수값. x에 대한 함수값이 fx입니다. x에 대한 함수값이 fx죠. 함수값들의 모임이 바로 치역이죠. 여기가 치역입니다. 이거는 함수 f라고 하죠. 그럼 함수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수에서 수는 숫자겠죠.
주로 x와 y로 나타나는 수들입니다. 함은 어떤 뜻이죠? 함은 포함, 함유라고 할 때 함자와 같은 겁니다. 포함하다, 어디에 들어있다죠. 함유도 우유 안에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숫자 x들과 y들 사이에 뭔가 들어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x와 y 사이에 뭔가 들어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함수 대신에 아예 관계수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계수. 세상에 있는 어떤 두 가지 양이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들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수라고 생각해보면 생각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참배움 연구소 소장 김두란 선생님께서 따름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국어 선생님입니다. 따름수. 이 말을 들으니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x값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y값 하나가 정해지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한다는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 따름수죠. 이건 순 우리말입니다. 따름수. 그래서 함수는 관계수 또는 따름수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언제나 내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마음에 잘 와닿을 겁니다. 그런가요? 함수는 관계수 또는 따름수입니다. 그럼 함수의 뜻을 공부했으니 예를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집합 x와 집합 y가 있을 때 1은 1에 대응되고 2도 1에 대응되고 3도 1에 대응되는 이런 건 함수가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학교들은 쉬고 있고 모든 학생이 각자 한 군데 학교에 다니니까 함수가 맞죠? 이것은 함수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2는 3에 대응하고 3은 4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4도 4에 대응하죠. 자, 이건 함수가 맞나요? 여기 틀린 부분이 어디죠? 바로 여기죠. 한 학생이 2와 3 두 군데 학교 다니고 있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x의 한 원소에 y의 원소가 두 개나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더 볼까요?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3은 4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자, 이건 함수가 맞나요? 여기에서는 4가 혼자 놀고 있죠. 학교에 가지 않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해야 하는데 이 x의 원소 4에는 y의 원소가 하나도 대응하지 않죠. 그러니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네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x의 원소 1은 1에 대응하고 2도 1에 대응하고 3은 3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f의 그래프란 것은 정의에 따르면 순서상
x, fx 전체의 집합. 이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 fx 이 순서상은 x 좌표, y 좌표를 나타낸 순서상이죠. x, y 좌표. 이 순서상을 원소나일보로 나타내면 1,1, 2,1, 3,3이 되죠.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1,1, 2,1, 3,3에 찍은 이 순서상들의 집합과 이 그림을 함수 f의 그래프 또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서상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인 이런 그림을 함수 f의 그래프 또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는 예전에 그림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좀 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함수인지 아닌지 따졌듯이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이것이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까요? 정의역은 X축, 공역은 Y축에 해당되죠. 자, 이 그래프는 X값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점의 경우 X는 여기고 Y는 여기죠. X값이 하나 정해지면 또 이 점 Y값이 정해지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 함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중학교 때 이것을 1차 함수라고 배웠죠. 이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도 X값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Y값 하나가 정해지죠. X값이 여기다. 그러면 이 점이죠. 이 점에 맞는 Y값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됩니다. 그러니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중3 때 2차 함수라고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원의 방정식, 원의 그래프입니다. 자, 원은 함수인가요? X값이 하나 여기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점이 하나, 두 개죠. 바로 이 Y값과 이 Y값 두 개가 대응되는 겁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되었네요. 그러니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함수가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되는군요. 그러니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범위로 본다면 이 X값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점이 없죠. 그러니 대응되는 이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도 없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구간 안에서 본다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프로도 함수인지 아닌지 따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함수에 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 중에는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은 1에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되고 3은 2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 x값이 1하고 2하고 서로 다를 때 거기에 대응되는 fx값도 1과 3으로 다르죠. x가 2와 3으로 서로 다를 때 거기에 대응되는 y도 3과 2로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씩 짝지어져 있을 때 하나씩 x값 두 개가 y값 하나에 한꺼번에 대응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y의 원소에도 x의 원소가 하나씩 짝지어진 이런 상황, 이것이 1대1 맞죠?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짝지어지는 경우죠. 이 x값에 대해서 이 점이니까
y값은 이것이 대응되고, 이 x값에 대해서 이 점이니까 y값은 이것만 대응되고, 이외에는 모든 점들은 x값과 y값이 서로 하나씩만 짝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무엇인가요? 1대1 대응은 바로 이 1대1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1은 2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되고, 역시 1대1 함수죠. 그런데 이 위에서는 치역은 1, 2, 3만이 원소고, 공역은 1, 2, 3, 4였죠. 치역과 공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역이 2, 3, 4, 치역도 2, 3, 4 똑같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특히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놀고 있는 y의 원소는 하나도 없죠. 놀고 있는 x의 원소는 항상 없어야 하는 게 함수의 정의인데, 놀고 있는 y의 원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림은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하나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y값에 대해서도 x값이 하나씩 짝지어져 있는 셈이죠. 이 경우의 그림도 이 그래프는 충족시킵니다. 다음, 항등 함수는 어떤 것일까요? 항등 뜻이 뭐죠? 항상 같다죠. 항상 같은 함수. 뭐가 같으냐? x가 fx하고 같은 겁니다. x하고 y가 같다 이 말이군요. 바로 y는 x라고 적어도 되죠. y는 x의 그래프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생긴 거. y는 x의 그래프 아니었습니까?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그래프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의 예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x값과 그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똑같은 거. 1에 1이 대응되고 2에 2가 대응되고 3에 3이 대응되는 거. f3이 바로 3이죠. f2가 바로 2죠. f1이 바로 1이죠.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대응되는 x값, y값이 서로 같아요. 바로 이 그래프죠. 그럼 상수함수는 어떤 건가요? 상수. 상수는 고정된 수죠. fx는 c와 같다. 이것이 상수함수입니다. 다르게 적으면 y는 c죠. 우리는 y는 c의 그래프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생겼죠. 이 그래프의 식이 y는 c였죠. x값이 얼마든 간에 모든 y값이 다 c인 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1이 2에 대응되고 2도 2에 대응되고 3도 2에 대응되고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단 한 원소에 대응되어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상수함수이죠. 자, 여러 종류의 함수들이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벤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볼까요? 좌표 평면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이 점의 경우 x값이 여기 있으면 y값은 여기죠. 그리고 또 이 점도 x값은 여기인데 해당되는 y값은 여기입니다. x값 두 개가 똑같은 y값에 대응되죠. 그러니 1대2 대응, 2대1 대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범위를 제한해주면 x가 여기서부터 이 범위 사이에서 y는 여기부터 이 범위 사이에서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꼬박꼬박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맞죠?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좌표 평면을 그렸는데 구간이 x1에서 x2까지 y의 구간도 y1에서 y2까지 제한되어 있는 이런 범위 안에서 어떤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할 경우 이 경우는 1대1 대응이 맞죠? 이 그래프는 이 구간 안에서 1대1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한쪽 모퉁이에서 또 다른 쪽 모퉁이까지 계속 증가만 할 경우 이 경우도 모든 x값에 대해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맞죠? 바로 구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계속 감소만 하거나 증가할 경우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함수는 관계수나 따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에 관해서 그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다음 제27회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 이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